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도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의 성장 게임 내돈내투 ETF 수익률 게임쇼 실전 투자입니다. 주린이 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 쇼를 함께하는 6명의 크루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전략가 그룹입니다. 강추위에도 끄떡없는 온풍남, 훈풍남, 훈남 유진수 증권 강영현 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훈남 강영현 네.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좀 많은 분석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상 때문인지 아니면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인지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또 선물 시장, 해외 선물 시장을 좀 봐도 흐름이 좀 부정적이에요. 이따 이유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상반과 간다면 이분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오른다 쪽에 지금 수장이에요, 수장. 상방맨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지금 나스닥 19,000 네. 박제돼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내년에 딱 그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럼 19,000 가는 날 문서진 특집 인터뷰. 아, 해주십시오. SBS 네, 뉴스. 해주십시오. SBS 뉴스. SBS 8시 뉴스에. 저희 프로와 함께. 가을이 가도 수트, 겨울이 와도 수트, 내년 여름이 와도 수트일 것이다. 수트 러버. 인버스와 메타버스 러버. KD 한국경제개발은 황주명 대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트가 참 많죠? 네, 옷이 거의 수트밖에 없어요. 수트밖에 없고요. 매일 입고 오는 수트가 여러분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색은 비슷한데 색을 좀 바꿔보시지 그래요. 아, 근데 또 제가 밝은 걸 잘 못 입어서 아. 네, 검은색, 그다음에 약간 파란색 이 정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거기에 미세한 선, 있고 없고 뭐 선 색깔. 다 그런 쪽이에요. 색깔 다르고. 자, 우리 수트러버 황지명 대표가 황조연 2개의 러버가 있죠. 메타버스와 인버스인데요. 아, 좋아합니다. 인버스가 진짜 시중에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버스를 할 때인지도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 코너의 주인공들 바로 주린이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존버하고 있다. 존버 중인 모든 주린이들의 희망. 존버 악바리 이여진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보면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지금 영차. 빛이 지금 서강의 빛이 네. 한 줄기 빛이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왠지 저는 약간 다 팔았어요. 주식을. 왠지 떨어질 것 같아서. 아, 개인적. 잠깐만요. 예. 이따가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예.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다 네.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자, 여진 씨. 매매 스피드는 1위다. 재빠른 매매의 진술을 보여주는 기상캐스터 양태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빠르죠? 네, 네. 좀 빠른 것 같아요. 빠른 것 같고. 서서히 좀 이제 손절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답이 안 보이는 것들은 아. 손절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네. 이제 성장한 거죠. 옛날에는 저도 손절을 하기 정말 싫어했는데 음. 안 하다가 너 큰일 나는구나를 겪어보고 나니까 네. 적당한 선에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절과 손절 양쪽을 다 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 주식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본다. 현금 많이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 안녕하십니까? 네. 저 현금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현금이 늘어나는 게 미래에 대한 대비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어떤 하나의 일단 그 스타일? 종목을 팔라고 하셨고 네. 그래서 그냥 팔고서 사고 싶은 게 따로 더 없어서 없어서 그냥 현금으로. 현금. 그래도 한 번은 물을 탈 거죠. 승부는 띄울 거 아닙니까? 지금이 약간 좀 다 써야 되나 하는 타이밍인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이제 몇 라운드 안 남았어. 이제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그냥 결정을 네, 그 결정을 이따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매일 안 보이네. 매일 아내랑 주린이 쇼처럼 수익률로 설거지를 내기하고 있는데 제가 3주 연속 설거지를 하고 있다. 0202번님입니다. 뭘로 사셨길래? 뭘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은데 3주 연속 패배한다는 것은
여행 레저인가? 하시는 걸 수도 네. 저는 좀 여행 레저가 많을 것 같다. 근데 진짜 누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코로나19 재확산이. 그러니까요. 하고 유럽도 하다가 지금 왜 오스트리아 외출 금지예요. 체코는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국가 비상사태. 유럽도 경제 봉쇄, 독일도 경제 봉쇄가 나가고. 자, 이런 상황이 뭐 하루 이틀 한순간에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자 이렇게 6분이 우리 주린이 씨와 함께합니다.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 들어오면 주린이 쇼를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내장의 변화도 아주 무쌍했거든요. 뭐 승리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게임의 법칙 들어본 다음에 주린이 쇼 이어가겠습니다. 내돈 내투 주린이 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주린이 3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에 투자합니다. 둘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하고 주린이 3명은 소개된 ETF를 선택해 투자합니다. 셋째, 투자 종목수, 투자 비율, 갈아타기, 현금 보유 모두 주린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린이 순위는 최초 투자금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네, 여기 함께하고 있는 전문가 3분이요. ETF 종목들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추천 이유와 또 그동안의 과거 수익률 이런 것들을 보고 주린이들이 이제 그 ETF 종목들을 고르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그런 방식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소개됐던 ETF 종목들은 저희 인별그램 있지 않습니까? 목돈연구소 인별그램 골뱅이 SBS 빅머니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소개됐던 종목명 또 종목번호 함께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들의 이 수익률은 어제 그러니까 전일 종가 기준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함께 확인을 하셔서 지켜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린이 3명의 이제 수익률을 한번 보고 순위를 매겨 보도록 하죠. 먼저 태빈 씨. 네, 저는 손절도 하고 익절도 했습니다. 일단 여행 레저가 너무 뚝뚝뚝뚝 떨어져서 마이너스 12.27%일 때 또 10만 원어치 팔았어요. 네. 근데 팔기 잘한 것 같아요. 더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조금 올랐을 때 그냥 익절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쌤쌤 되고요. 그 돈으로 KB스타 FM 5G 테크를 샀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2.26%고 나머지는 빅스, 타이거 여행레저, 코덱스 3대 농산물, 타이거 K게임 이렇게 두루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35만 원. 많이 달라진 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양태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과 익절도 함께 구사를 하고 현금 비중이 좀 이제는 늘어났어요. 예, 현금을 늘 갖고 가는 이제 갖고 가고 있는데 지금 저의 문제는 빅스에 물렸다가 빅스를 손절을 한 걸로 여행 레저를 샀는데 이렇게 돼서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마이너스 손실폭으로 보면 지금 빅스가 마이너스 12%대고요. 타이거 여행 레저 ETF가 마이너스 13%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유럽 쪽이 더 힘들어진다면 여행 레저에 여행 레저 그냥 손절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현금 35만 원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부분에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를 이제 좀 소중한 현금 잘 써봐야죠. 알겠습니다.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1.48%로 이제까지 중에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좀 시장 상황을 보면 코스피도 좀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1% 넘게 지금 코스피가 빠지면서 2,950선도 지금 약간 네. 밑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빅스가 오늘 오르고 있어서. 네, 오늘은 저도 또 봤어요 지금. 좋더라고요. 네, 하고 뉴욕 증시가 오늘은 이제 오전장만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니겠지만 이제 끝나면 다음 주부터 또 시작이 되는 장에서 또 어떻게 될지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태빈 씨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1.48%로 이제 플러스권을 이탈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여진 씨. 네,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존버하고 있기 때문에 빅스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나요? 만지지 않고 있고요. 네. 1등이네. 수익
수익이 난 것들을 일단 좀 팔아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거 많이 원래 수익 났었는데 좀 떨어졌을 때 팔았어요. 2차 전지를 70만 원어치를 다 팔아서 수익률이 6% 정도. 그렇죠. 와. 타이밍이 딱 좋네요. 근데 오늘 더 올랐더라고요. 근데 현금 지금 상황에 그래요? 현금 말이 안 하시는 건데. 네네네. 점점 앞으로 만약에 떨어지거나 시국이 안 좋아지면 떨어졌을 때 뭔가를 더 사기 위해서 현금 76만 원 있고 네.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건 빅스가 마이너스 12%, 기계장비 코덱스 마이너스 5%, 타이거 여행레저 마이너스 15%. 그런데 저게 이제 한 주죠. 한 주여서 네. 지금 마이너스 한 900원 정도 네, 되고 비중이 있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요진 저의 씨는 수익- 이렇게 승부를 지금 내고 있네요. 네. 빅스와 현금. 네. 네, 하고 빅스로 약간 이렇게 몰빵. 몰빵 해놓고 몰빵하고 현금으로 현금이다. 이렇게 몰빵 해놨습니다. 지금 라운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마지막 승부도 걸겠네요. 네, 저는 한 번에 하려고요. 그럼 현금 많이 가지고 있다가 조금 마지막에 괜찮다는 거 추천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수결. 승부세요? 네, 제가 보기엔 거기다가 빅스에 물딸 것 같은데. 빅스는 놔두고 이 많으니까. 현금을 많이 해서 한 번에 넣어서 수익률을 좀 올려보고 싶어서. 살수대첩 작전. 그렇습니다. 빅스는 일단 방어를 하고 주시 지수 전략을 너무 제가 다 오픈했나요? 그동안에 우리 강용현 팀장이 이야기했던 진짜 살수 대첩을 구사하겠다. 네. 좋네요. 주가가 떨어지는 건 걱정 없다. 왜? 신한 빅스 ETN이 버티고 있으니까. 전략 좋다. 오르는 것은 이미 이제 현금 거의 80만 원입니다. 76만 네네.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르는 거에 따라 붙겠다. 네. 그래서 수익률 1위를 확정짓겠다라는 와. 여진 씨. 지금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6.08%고요. 네. 뭐 함께 해주시면 안 되겠지만은 진짜 한때 잘 나갔을 때는 잘 나. 16%막 한때는 17%였었습니다. 예, 진짜 초반부에는 이게 어떻게 이러다가 진짜 그러게요. 뭐 50%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8시 뉴스인데 되게 그랬는데 힘든 구간이었으나 네. 다시 지금 이어진 씨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200만 원 대비 수익률 6.08%. 자, 그리고 스텔라장. 네, 저는 차이나 전기차를 팔았고요. 예. 근데 이제 별로 이제 계속 횡보를 할 거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근데 어쨌거나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길래 예. 일단 팔았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56만 원이었는데 예. 지금 좀 뭘 샀어요. 예, 그건 말씀하지 마세요. 네. 근데 지난 라운드 때 K 게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메타버스가 또 여기서 좀 시들하면 어떡할까? 근데 손 안 댔네요. 근데 손을 안 댔더니 오늘 또 약간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예.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갖고 가려고요. K 게임과 메타버스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여행 레저, 기계 장비, 2차 전지, 또 현금 이런 어떤 좀 정통파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뭘 더 좀 채우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금이 좀 있으니까. 일단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5G가 5G. 그리고 5G는 좀 약간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황이랑 별개로 그냥 계속 좋을 수도 있을 분야인 것 같아서. 우리 스텔라장이 그 미국 투자자들을 좀 대변하는 게 오늘도 막 그 컬럼들이나 왜 미국 그러니까 뭐 월스트리트저널 이렇게 나왔는데 금리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정통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술주를 안 사는 거거든요. 뭐 5G라든가 일체를 안 사고 이 은행 정통 사야죠. 은행이나 이제 인플레주를 사는 건데 기계 장비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에너지를. 근데 미국 투자자들도 금리 오른다고 막 해도 무조건 성장주만 지금 대거 사고 있대요. 근데 우리 스텔라 양도 또 사고 싶은 게 5G예요. 금리가 이제 오른다고 해도 올라봤자 뭐 이런 은행도 생각인가요? 좀 사야 되나 싶긴 한데 어. 제가 은행주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아니면 에너지나 이런 거 인플레니까. 에너지요? 전혀. 예. 에너지도 좋은데 지금 약간 다 쓸 수는 없어서 저는 현금을 항상 조금은 갖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서. 하고 그다음 탐나는 건 5G다. 네. 어쨌거나 차이나 전기차를 익절을 했습니다. 6%대에서. 자,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0.48%였고요.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이어진 6.08%. 축하합니다.
6%대는 정말 좋아요. 2위 스텔라장 마이너스 0.48%. 여기서 회복하면 됩니다. 다음 3위 양태빈 마이너스 1.48%. 근데 여기서 약간 좀 희비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빅스를 다 손절했고 맞아요. 나머지 분들은 빅스를 하방을 갖고 못 계세요. 막아요. 네. 그래서 빅스가 지금 오늘 치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수익률로 따지면 아마 역전당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후 빅스를 좀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은 없어요? 아니면 인버스라도? 그거를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미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빅스는 약간 미래에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저 그래서 치고 빠지기죠. 그래서 지금 약간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스텔라님도 이야기했지만 만에 하나 뭐 간다는 게 아니라 주식 조정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면 정말 많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자존심 때문은 아니냐고. 예, 네? 자존심 때문. 한번 너무 버렸네 애를.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무섭다. 네, 그러니까 그 한번 이미 지어가지고. 벌고 물리고 그 손절까지 했는데 네. 또 물리고 손절하는 그 경험. 경험이면은 약간 이거는 그냥 옳은 건 내 거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좋은 마인드. 그렇죠. 어차피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주식 끄덕끄덕. 투자도 우리가 이제 삶을 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주식도. 맞아요. 근데 막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지 막 희비가 막 5분 10분마다 하면 참 그건 아니지 않냐. 스텔라장은 또 그런 차원에서 보지 않겠다. 쳐다보지 않겠다. 빅스를 이렇게 이것도 몰라요. 이야기는 했고요. 인간은 어리석어. 자, 우리 이제 전문가분들의 시간이기는 한데 일단은요 이거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금 코스피가 낙폭을 확 켜버리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해외 선물 시장도 안 좋고 있고 이유를 좀 찾아볼까요? 우리는 금리 인상 이 여파 아니면 세계도 어쨌든 긴축에 대한 부분 코로나인가요? 아니면 저는 이제 이야기하면 국내 금리 인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매번 왔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 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나라 뭐 원달러 환율만 보더라도 사실 금리 인상해도 오히려 원달러 환율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유럽 시장이 지금 그 선물 시장에서 급락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이긴 한데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코로나 이거 타는데 또 봉쇄 이거 가지고 왜 또 빼냐라는 건데 저는 이걸 딱 두 가지로 보는 거 네. 시기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연말 쇼핑 시즌이고 오늘이죠, 오늘.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인데 그 사실 이제 미국 동부 쪽이랑 예. 유럽이랑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쇼핑 시즌이 만약에 그러니까 한참 있을 때 만약에 이게 봉쇄령이 막 없었으면 서로 왕복을 하면서 생각보다 소비가 많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주 피크 타임 소비 시즌에 봉쇄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경기 둔화의 우려감을 자극시킬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는 그것보다는 더 생각하는 건 이거죠. 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거에 베팅이 많이 돼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반대 포지션들도 지금 있어요. 금리 생각보다 오르긴 오르겠지만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거야라는 생각하는 포지션이 있는데 그쪽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코로나 관련 이슈로 그러니까 국채를 더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시장 미국채 금리가 다시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도로 국채를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분명히 이게 추세적으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네. 워낙 많이 소위 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왔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반대급부에서 이제 저가 매수로 국채 저가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세력들도 있는데 그 네. 세력들이 제가 보는 이 코로나를 이슈로 인해서 흔드는 거고 또 하나는 파월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너 빨리 쉽게 올리면 안 된다 금리. 지금 봐봐 코로나 이거 이렇게 힘들 수 있는데 조금 더 봐라고 해서 조금 더 금융시장이 오히려 좀 흔들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리보다는 코로나라고 네.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에 하나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면 옛 코로나 문법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러다가 나스닥은 더해 기술주 성장준 또 가고 코인 또 날아가고요. 금리 떨어지고 또 지금 유가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 그럴까 봐 이 패턴을 또 돈들은 생각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왔고요. 본인 짧게요. 좀 시간을 많이 소진하셔서 본인 ETF 중에서 좀 AS라든가 뭐 요거는 아닌데 바뀐 거 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 지금 5G는 해볼만 하다. 5G. 조정을 줄 때 좀 잡아볼만 하고요. 네. 나머지는 2차 전지는 저는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올라올 때 먼저 치고 가는 건 분명히 다시 2차 전지가 치고 갈 거예요. 그래서 네. 2차 전지는 가져가시고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면 5G 아니면 농산물 관련 쪽은 네. 해보실 만하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괜찮다. 5G에 대한 오히려 역시 문서준 대표 상방 매니어서 지금 아랑곳 하지 않고 또 다른 테마를 하나 또 발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강령현 팀장. 네, 뭐 쉽게 얘기를 해서 일단 여자랑 남자랑 사귄다고 치자고요. 근데 헤어지기로 맘먹었어. 그러면 이제 누가요? 아니 누구든 둘 중에서 네. 누구 하나가 네. 헤어졌어. 그러면 아 너랑 나랑 좀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부터 시작해서 이미 결론은 시장이 비싸다는 거죠. 시장이 비싸고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가득 찬 상황에서 그게 팬데믹이 됐든 네. 그게 금리가 됐든 아니면 인플레가 됐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시장이 지수는 많이 안 빠졌지만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재앙이에요. 여기서 네. 이제 지수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ETF라든가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던져야 하는 쪽에서 위축이 나오면서 시장을 밀어낼 가능성이 있겠고 네. 팬데믹을 본다면 저는 좀 역발상으로 오히려 팬데믹이 들어왔을 때 사실 이게 5G도 팬데믹 피해주였던 거가 올라온 거거든요. 네네. 인빌딩 빌딩 안으로 기술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5G 같은 거라든가 여행 레저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팬데믹은 끝난다고 보고 내년에 네. 치료제 들어오면 끝난다. 네. 그러니까 멀리 보고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멀리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좋은 투자처가 나오게 되는 건 싸지니까 그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 지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40년 지금 제가 45년 산이거든요. 제가 네네.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식시장 참여하면서는 보지도 못한 인플레인데 만약에 이걸 잘 잡으면 문제가 없지만 잘 못 잡으면 금리를 순식간에 땡겨 1년 만에 6, 7%까지 땡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 금리를요? 시장 네. 금리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재앙이에요. 절단 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오늘 노무라 증권은 1.25% 기준금리는 끝나고 내년 네. 하반기엔 인플레 잡힐 것이다. 여기엔 좀 반대하는 생각이네요. 그거는 이제 모른다라는 거죠. 걔들은 인플레 트랜지트리고 안 온다라고 그랬고 테이퍼링도 22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 땡겨졌잖아요. 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믿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제가 타이거 여행 레저를 추천하면서 저 시장 되게 안 좋게 봅니다라고 얘기 많이 했던 기억하세요? 네. 네. 조심조심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팬데믹 피해주들로 빠지게 되면 그거를 사들어갈 타이밍은 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아주 큰 폭의 성장이 나올 것 같고 5G라든가 여행 레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잘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19 요거는 마지막 바락이겠죠. 마지막 바락. 네. 네. 그럼 지금 나오는 이런 하락이 마치 작년에 똑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죠? 역발상으로 그렇죠. 이번엔 대응하자. 네. 네, 주린이 쇼는 12월 말에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빅스밖에 없네. 그러면. 네. 빅스밖에 12월 없어요. 말이라는 거는 있는데 참 저도 헷갈리는 게 이 코로나19가 여기서 진짜 마지막 바락인지 이게 또 다시 시작을 하려는 건지가. 예. 근데 이게 일부지만요. 또 다시 시작하려는 거를 좋아라 하는 유동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올해 보면 또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라스닥에 네. 코인 또 날라갔고. 우리 황주영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현실적으로 제 친구가 연락이 한 번 왔어요. 네. 그 자기가 이제 전세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를 많이 내야 되냐, 월세를 많이 내야 되냐. 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아줬거든요. 비참한 고민이다.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 전세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또 그 월세 반전세 해야죠. 네, 반전세를 하게 네.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0.5 차이를 봐라. 그래서 0.5% 이상 6개월 이내 차이가 나면 어려워. 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친구도 이해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네. 해드렸던 게 뭐냐면 네. 이게 진짜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세에 대한 고민, 그리고 월세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진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진짜 현실적으로 와닿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돈 빌려달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런 그럴 수도 거였나요?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일단 월세를 많이 네. 내라. 네, 그래서 차라리 그 변동금리가 강할 테니 차라리 월세를
내라고 했어요. 그 전세금을 네, 보증금을 줄이고. 네. 왜냐하면 변동 금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대비해라. 그렇죠. 왜냐면 이게 워낙 크니까요 전세값이.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빅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 결국 주식을 한번 한 사람은 주식을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K 게임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네. 지금 여러분 잠깐 화면을 신한 빅스 가신 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무려 7.5%가 와. 튀어오르면서 드디어. 지금 이어진 선수의 엄청난. 얼굴이 지금 뭐 네. 웃음으로 지금 가득 차고 역시.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네. 두 자릿수 또 네. 수익을 나오겠는데. 깡 여진으로 바꿔요. 깡 여진. 더 사야 되나요? 계속하시죠.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됐고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이제 채권으로 돈은 몰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주식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채권 시장이 커지게 되면 또 금값은 인하가 돼요. 그래서 금이 지금 금 가격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시장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금값이 지금 잘 안 오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해치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 금을 대체할 게 무엇이냐?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냥 어떤 소수설이긴 하지만 NFT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기승전 메타 NFT입니다. 기승전 메타 NFT. 버스. 네, 근데 그 빅스로 NFT 시작해서 같은 NFT 로. 경우도 어쨌든 이제 그 영구성이 보존이 돼 있고요. 네. 영구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가치가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금도 사실은 쓰임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네. 금이야라는 거기 때문에 네. NFT야 하면 되는 거고 네. 내년도에 이제 NFT가 정말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 자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코인 관련해서 좀 어제 미팅을 좀 가져봤어요. 또 네. 모르면 전 물어보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코인이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ICO 그러니까 새롭게 상장도 가능하지만 네. 이제 재무제표 구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1년에 한 번에 잡았거든요. 네. 코인의 자산을 상장사들이 지금 코인 갖고 있거든요. 네. 몇 개의 회사들은. 근데 이제 3개월마다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3개월마다 재무제표 지표가 확 바뀌는 그런 구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떠한 구조 상황에서는 좀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가 네, 그 얘기 이제 계속해서 코인이 오른다는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건바이 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 코인 자산 때문에 네. 재무제표가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코인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NF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C소프트가 요즘에 주가 좀 안 가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네. 사실 이제 플레이뎁이라는 그 코인 전국에 좀 굉장히 많이 좀 거래되고 있는 네. 전 세계 거기랑 이제 제휴가 잘 될 거라는 좀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플레이뎁이 좀 같이 안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나중에 또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주현 대표는 어쨌든 인플레 해지 기능이 있다. 코인과 NFT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빅스가 힘을 내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황주병 대표 얼굴도 약간 좀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은 별 스티커 타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진 씨, 우리 전문가 어느 분에게 별 스티커를 부여하겠습니까? 네, 저 같이 영차하고 있는 황주명 대표님. 축하합니다, 황주병 대표. 자, 우리 태빈 씨. 저는 제 포트 중에 수익을 차지하고 있는 문서진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오, 그 차이나 전기차라든지 차이나 전기차. 네, 농산물이랑 지금 빅스도 빅스도 많이 오르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아니어서. 이건 안 된다. 그동안에 그런 고생을 하면 이건 아니다. 그래도 하거나 붙여주겠다. 네, 우리 스텔라 씨는 저는 강 팀장님 힘내주라. 응원의 스티커. 여행까지도 힘내야죠. 여행해줘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영현 팀장은 지금의 코로나19가 마지막 발악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이런 시선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의 전문가 별 지수는 다 동점을 보이고 있고 자 이게 금요일이고 이제 즐거운 주말 앞두고 있는데 시장이 좀 우리를 약간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